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입니다. 퀴즈로 시작합니다. 얼음이 녹으면 뭐가 될까요? 물? 땡! 얼음이 녹으면 봄이 됩니다. 싱겁다고요? 네. 바야흐로 3월 2일. 날은 춥지만요. 절대 겨울이라고 할 수 없는 날짜입니다. 보다라는 말에서 비롯됐다는 봄. 이 봄을 볼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김명준의 뉴스파이터를 보시면서 점검해 보시죠. 자, 뉴스파이터 활기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젠 뭐 더 이상 놀랄 것도 없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요? 계속해서 지금 우리를 놀래 자빠지게 하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진용 기자님. 네, 바로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입니다. 이미 프로포폴과 대마 관련해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다른 마약에 손을 댄 정황이 나왔습니다. 국립수사연구원이 서울경찰청 마약범죄수사대에 통보한 유아인 씨의 모발 정밀 감정에 따르면 네. 코카인 및 이 케타민 양성 반응이 추가로 검출됐다고 합니다. 이로써 유아인 씨가 투약한 마약은 프로포폴, 대마에 이어 코카인, 케타민까지 총 4종류로 늘어났습니다. 이거 보세요. 지금 4종류 일단 볼게요. 이름만 들어도 일단 세계는 뭐 사건 뉴스 통해서 범죄 뉴스 통해서 일단 들어봤어요. 대마, 프로포폴, 코카인까지는 들어봤는데 뭐라고요? 이번엔 케타민? 진짜 양지민 변호사님 이거 뭐 까도 뭐가 계속 나오는 양파가 더한 사람의 지금 누가 이름이 뭐라고요? 유아인? 진짜 이 사람 이렇게 실망시켜도 되는 거예요? 맞습니다. 정말 까도 끝이 없이 나오는데요. 더 충격적인 것은 투약 횟수입니다. 지금 식약처가 경찰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유 씨가 2021년부터 2년 동안 무려 100여 차례 동안 프로포폴을 투약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재작년, 특히 2021년 1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를 보면 프로포폴 투약량만 73차례에 달합니다. 이거를 기간 단위로 환산해 보면요. 일주일에 한 번꼴로 투약을 한 거고요. 그 양을 다 합치면 무려 4,400ml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양을 일주일에 나눠서 지속적으로 투약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요. 이게 사실 감이 안 오실 수 있어요. 근데 식약처가 뭐라 그러냐면요. 이 의료용 마약류인 프로포폴 같은 경우에는 한 달에 한 번 이상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지속적으로 투약한 겁니다. 그런데 이 프로포폴을 이렇게 자주 투여한 것도 놀랄 노자인데 이번에 지금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모발 감정, 정밀 감정으로 또 마약류가 나온 게 코카인 그것도 또 있고요. 케타민 최명기 원장에게 안 여쭤볼 수가 없어요. 이 두 종류는 대체 얼마나 위험하고 무시무시한 중독성 강한 약품들이에요. 코카인은 이제 각성제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코카인을 이제 사용하게 되면 굉장히 힘도 많이 나는 것 같고 집중도도 올라가는 것 같고 활력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카인은 암페타민이랑 비슷한 역할을 하게 되고요. 지나치게 많은 양을 사용했을 때는 뭐 환각, 망상 그런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심장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케타민은 원래는 이제 의료용으로 사용이 돼서 보통은 이제 마취에 사용하게 되는데요. 네. 케타민을 사용하게 되면은 단시간에 조금 정신이 멍해지면서 잠이 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경우에는 케타민은 맞으면 또 통증도 줄어들게 되는 부분이 못 느끼는 부분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아주 드문 부분이지만 케타민은 우울감을 일시적으로 없앱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스케타민이라고 이제 정맥이 아니라 코로 흡입하는 약제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과량 사용하게 되면은 이 역시 환각이라든가 그런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신장기에다 간에도 커다란 무리를 주게 되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케타민, 뭐 코카인이야 워낙 이 중독성 강한 마약이라는 건 익히 알고들 계셨겠지만 뉴스를 통해서 그런데 케타민이란 것도요. 앞서 말씀드렸죠. 수면 마취, 즉 전신 마취에도 사용되는 약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뒤집어 보면 이게 범죄에도 사용될 여지가 있다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케타민이라는 게 이 약품이 무시무시한 겁니다. 그런데
마약 투약, 그것도 4종류. 이 투여가 밝혀진 유아인이라는 사람, 이거 C도 아니야 이제. 유아인이라는 사람, 과거 행동들이 계속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상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또 전화 왔어. 또 다른 친구한테. 내가 너무 약간 오늘 피곤한 상태인데 오늘 일정이 많았어서 술 취해 보인다고 요새 뭐만 하면 논란이 되니까 걱정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양해해 주세요. 눈을 막 부리부리 뜨면 되나 막? 좋은 친구들이죠. 저 영상 보시면서 시청자분들 어떤 생각하셨어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유아인이라는 사람이 술이 많이 취했나? 일단 그런 생각 들죠. 왜? 약간은 흐느적하는 말투. 그렇죠? 얼굴도 약간 상기돼 있고 모자를 푹 눌렀었어요. 그런데 저 영상, 저게 자신의 SNS에 올린 영상이에요. 그런데 혹시 저 시기 보셨어요? 2021년 영상이에요. 근데 2021년이면 앞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이 수사 결과에 따르면,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2021년 12월 24일 그 한 해에만 무려 엄청나게 즉 2023년까지 2년간 100차례, 2021년 한 해만 73차례. 그러면 저 영상이 나온 게 2021년 7월이에요. 그러면 최종문 교수님, 예. 한창 프로포폴을 맡고 있을 당시에 올린 영상이란 말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저걸 몰랐을 때는 유아인 씨의 저런 행동에 대해서 그냥 정말 무대 울렁증이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유아인 씨 같은 경우에요. 방송 출연이나 시상식에 나와서 몇 번 독특한 언행을 하거나 단어를 선택해서 사용한 경우들이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다들 무대 울렁증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요. 2021년 11월 한 행사장에서는 말투가 느리고 느린 말투를 쓰고 여러 차례 인상을 찡그리는 듯한 태도를 보인 적도 있었어요. 네. 그때만 해도 네. 많은 팬들이 생각할 때는 무대 울렁증이 있어서 그런 거 아니냐. 대중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또 본인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대 울렁증이 심해서 청심환을 먹고 무대에 선다 이런 얘기까지 했단 말이죠.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이런 결과를 보고 나니까 혹시나 그때 저런 마약에 의해서 몸의 상태나 정신 상태가 안 좋아져서 결국 저런 행동을 한 게 아닌가라고 해석이 가능한 상황이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결과론적으로 이른바 시쳇말로 끼워 맞추기식 해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합리적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저 모습들인 것 같아요. 이수정 교수님.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장면들이 있다고 합니다. 동영상으로 지금 온라인에 보시면 여러 장면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네. 뭐 어떤 것들은 시상식장에서 한 이야기를 하는 그 표정이나 몸짓이 굉장히 좀 틱 환자들 비슷하게 근육 경련 같은 걸 일으키는 듯한 모습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거의 2년 이상에 걸쳐가지고 다양한 약물들을 복용하다 보니까 아마 처음에는 의료용 약물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점점 이제 심각한 마약류를 사용을 한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증상이 복합적으로 점점 심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특히 이제 유의를 해야 될 게 요즘은 지금 그 병원에서만 쓰는 약물만 지금 이렇게 그 향정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네. 그 동물병원에서 쓰는 마취제 같은 게 굉장히 많이 시중에 퍼져가지고 지금 이 중에도 4가지 중에 하나는 동물병원에서 쓰는 약물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중에 마약류가 굉장히 많이 퍼져 있다 이런 경계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수사 방향 먼저 여쭤볼게요. 양재민 변호사님. 일단 이 시청자분들께서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이렇게 이 독성이 강한 이 중독성 강한 약품을 한 사람이 몸에서 4가지 성분 나왔다는 게 말이 돼요? 그러면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당장 유아인 안 잡아들고 뭐하냐 궁금하실 것 같아요 지금. 일단은 경찰이 소환 조사를 예고를 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소환하기에는 아직 휴대전화 이제 포렌식 작업이라든지 이런 게 마무리가 되지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마약 투여 사실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이걸 어떻게 구했는지도 구입 경로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휴대전화 포렌식을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입수를 하게 되고 실제로 혹시 본인이 좀 판매하는 행위는 하지 않았는지. 왜냐하면 판매 행위를 했다라든지 이런 거면 형량이 완전히 또 차이가 나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것까지 다 이제 증거 수집이라든지 조사를 마친 후에 소환할 것으로 보이고요. 곧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예정이고 직접 불러서도 이제 휴대전화 그 증거들을 가지고 이게 맞는지 사실 여부를 좀 확인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지금 이 정도의 약물을 정말 지금도요 시청자분들 한번 심장이 지금 쿵쾅 뛰시는 분이 많으실 거예요. 진짜야? 저렇게 중독성 강한 마약을 지금 유아인 혼자 몸에서 지금 4가지 성분 나왔다고? 아마 이런 생각 하시는 분 많으실 거예요. 근데 안진용 기자님, 만약 이 정도의 수준 가지고 제가 좀 반성하고 잠시 뒤에 복귀할게요. 혹시 그런 마음 먹을 수 있어요? 어떻습니까? 일단 다른 연예인들의 사례를 통해서 어느 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배우 하정우 씨 같은 경우는 지난 2021년 9월 친동생과 매니저 명의로 이 프로포폴을 19차례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벌금 3천만 원을 부과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약 1년이 지난 2022년 9월 넷플릭스 수리남을 통해 복귀했고요. 또 다른 예는 가수 휘성 씨입니다. 휘성 씨는 2021년 10월 불법 프로포폴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집행유예 기간 중인 불과 5개월 후인 그 이듬해 3월 드라마 OST를 부르면서 조용히 복귀를 했습니다. 네. 자, 이 두 명과 절대적인 비교가 될 수는 없겠지만요. 네. 하지만 일단 유아인 씨는 횟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많습니다. 아하. 게다가 대마초 및 다른 마약 등에도 손을 댄 것으로 밝혀져서 더욱 큰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또한 복귀를 하더라도요. 이 집행유예 기간 동안은 활동 안 할지 생각할 수 있는데 지상파 3사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또 내부 심의를 거쳐서 방송 출연 정지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내에는 해당 방송사인 출연이 어렵기 때문에 활동이 제약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 혐의가 모두 사실로 밝혀지면 과연 실제로 어느 정도 후에나 복귀가 가능할지 가늠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팬이었던 분, 일반 시청자, 팬이 아니었던 저 같은 사람도 지금 충격인데 팬이었던 분들의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일단은 경찰이 유아인이라는 사람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할 거라니까 일단 수사에 성실하게 임하세요. 그리고 처벌이 내려지면 달게 받고 진짜 반성하는 모습 일단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이 4시 33분이 이제 돼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처음 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본 사람 없다는 바로 그 방송 김명준의 뉴스파이터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위기 바꿔볼게요. 유명 스타라고 해서 뭐 사람 사는 게 뭐 별반 다를 게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스타 부부들이 사는 모습이요. 요즘 화제가 되고 있다고 하는데 누굴까요? 안진용 기자님. 네, 지난해 4월 결혼해서 아직 1년이 안 됐죠. 따끈따끈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는 김태연, 미자 부부입니다. 와. 두 사람 모두 개그맨 출신이거든요. 네. 개그맨 부부 18호라고 하는데요. 어허. 자, 두 사람은 요즘 미자 씨의 개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부부 먹방을 자주 보여주면서 그래요?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미자 씨에 따르면 두 사람은 결혼 후에 워낙 이렇게 먹방을 하면서 잘 먹다 보니까 네. 합쳐서 12kg 정도 쪘다고 하는데 미자 씨 입장에서 아무래도 살찌는 게 조금은 신경이 쓰일 것 같아요. 이 유튜브 댓글에 살 빼라 그렇게 망가지면 남편 마음이 변할 수도 있다 얘기하니까 이걸 본 김태연 씨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내가 살쪘다고 마음이 변할 거면 결혼 자체를 안 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만큼 남다른 부부 금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복스럽게 먹으면 좋잖아요. 먹방 보면 저는 가끔 보면서 그런 생각 들어요. 아, 참 복스럽게 먹는다 하는데 근데 부부가 어느 정도 1년 사이에 어느 정도 먹었길래 합쳐서 12kg이 쪘을까요? 영상으로 확인해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자. 태연입니다. 어머니가 집밥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 호박전, 동태전, 육전, 동그랑땡 이렇게 붙여졌습니다. 나 근데 오빠랑 찌개 먹을 때 라면 경쟁 좀 있다? 너도 그렇게 생각했냐? 오빠 그랬어? 진짜로? 너가 라면을 너무 잘 먹으니까 저희 자주 가는 부대찌개집 있거든요? 근데 제가 라면 사리 2개 시키자 먼저 말하면 아예 2개는 오바고 하나 먹자 해요. 근데 푸는 양이 이렇게 푸니까 아니 경쟁이 안 붙냐고. 한참 훅 시키면서 이만큼씩 먹잖아. 와 이거는 뭐 나중에 우리 한 50세 넘고 이러면은 지리산 같은 데 가서 살까 오빠?
얼마 안 남았는데. 오빠 안 먹는다 했지? 국물은 괜찮나? 안 괜찮지. 국물 맛을 보니까 면도 조금 먹고 싶은데. 끊어보세요. 냉정하네요. 부부가 함께 먹방을 찍으면 아니 호흡도 착착 맞고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수정 교수님. 네, 뭐 너무 행복해 보이네요. 네. 예, 먹는 것도 행복한데 부부가 신혼이니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러네요. 네, 뭐 어차피 뭐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니까 네, 저는 아주 뭐 훌륭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다만 이제 젊었을 때 아직 젊으시니까 네. 이렇게 계속 과식하시다 보면 나중에 제 나이쯤 되면 병이 막 생겨요. 그러니까 네. 운동도 열심히 하시고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네. 진짜로 진짜 부부간에 지금 뭐 신혼이라 하더라도 이 계속 횟수가 지나도 늘 같이 먹방을 찍는 모습 기대를 많은 분들이 하실 텐데 보세요. 부부 먹방도 있죠. 근데 미자네 가족의 이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것 같아요. 미자 씨가 보세요. 가족 먹방도 해요. 어머 단란해 보다. 근데 미자 씨네 가족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안진영 기자님 사실 연예계에서 참 보기 드문 엄마 아빠 남편, 본인 다 연예인 가족이에요, 세상 여기가. 지금 그래서 미자네 가족 먹방 찍어도 그냥 그 자체가 그림이 될 정도입니다. 네, 보면은 일단 그 미자 씨의 아빠가 누구시냐면은 네. 바로 성우 장광 씨입니다. 네, 그리고 이분 없이도 미자 씨는 혼자서도 잘 먹어요. 김태현 네. 씨가 결혼 전에 혼자서도 먹방을 해왔었거든요. 아. 그러면서 김태현 씨 결혼 후에는 부부 먹방. 그 후에는 장광 씨 외에도 또 어머니 전성애 씨까지 포함해서 함께 먹방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도 이제 탤런트시잖아요, 전성애 씨. 네, 아하. 맞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딱 TV 저기 한 화면에 잡히면은요, 아 연예인 가족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분야는 또 다르거든요. 어허. 성우, 배우, 어머. 개그맨. 근데 이야. 그들이 먹방으로 대동단결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런데 보면은 음식 솜씨도 굉장히 좋아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운데 가족 먹방이 있죠. 네. 저 중에 보면 전성애 씨가 직접 만들어진 음식도 많이 있습니다. 어머. 아까 전도 직접 다 부쳐줬다고 네.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은 홍어 삼합과 생굴을 먹던 중에 이렇게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한 거다. 이것 때문에 열심히 살고 돈을 벌고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네. 함께 모여서 맛있는 거 먹는 것보다 맞아요. 중요한 게 없거든요. 그걸 모두 이렇게 결혼을 통해서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야, 그러네요. 식구란 뜻에 그런 뜻이 있어요, 진짜. 밥 먹는 같이 밥 먹는 게 얼마나 진짜 친근해요. 근데 최진봉 교수님, 네. 저 김태현 씨와 미자 씨가 어떻게 만나서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두 사람이 궁금해요. 개그맨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그맨을 활동을 하면서 만나서 결혼하게 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지금 미자 씨 같은 경우에 나이를 밝히면 나이가 40세고 남편이 46세예요. 그래서 아까 50대 되면 지리산 들어가다니까 남은 년 안 남았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두 사람의 나이가 그런데 네. 사실은 6살 차이고요. 두 사람이 만나서 결혼하게 됐는데 미자 씨가 뭐라고 얘기냐면 네. 오빠랑 놀 때가 제일 행복하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결혼 생각이 없었대요. 어머. 근데 한 달 정도 지났는데 두 사람이 이제 뭐 교제라고 할까요? 아니면 만남이 이루어지면서 한 달도 지났는데 결혼을 하겠는데? 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오. 그래서 이 오빠랑 같이 있으면 재밌으니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결혼을 했다고 하는데 이 네. 아까 완재영 기자가 설명했듯이 장광 씨, 전성애 두 분이 부부시잖아요. 두 분의 경력을 보면 네. 아버지, 그러니까 장광 씨는 45년 됐어요, 경력이. 그 다음에 어머니 전성애 씨는 22년 됐고요. 와. 미자 씨가 15년 됐어요, 어허. 개그맨 경력이. 그리고 남동생이 연극 배우로 활동을 하는데 세상에. 이 가족이 합치면 총 연기 경력만 90년이 된다. 그래서 연기 경력으로는 정말 다른 사람의 추종을 멀리하는 네. 대단한 가족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신혼이니까 저렇게 알콩달콩한 모습 보여주지라고 생각하면서 야, 근데 김태현 씨가 남편 김태현 씨가 속 썩이는 건 없을까라는 생각도 가끔 살짝 해보잖아요. 그런데 이 부부 진짜 사는 비결이 있을까요?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어머님이 항상 그렇게 말씀하세요. 아우 김서방 미안하네. 우리 딸이 아무것도 할 줄을 모르네. 근데 저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였죠.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놓고 차린 게 없나 그런 건 줄 알았는데 정말 할 줄 몰라. 할 줄 아는 게 이제 없어서. 밥은 할 줄 알아요? 어머니가 그 최신식 전자 그 밥솥? 밥솥을 사주셨거든요. 누르면 결혼했을 되는 거? 때. 누르면 되는 거 사주셨는데 결혼 지금 9개월째 되고 네네. 있거든요.
아직 한 번도 써보지를 않았습니다. 제가 어머님, 장모님 편을 들어드리는 게 더 많아요. 아내하고 어머님하고 자주 싸우시는구나. 네. 제가 옆에서 보면 제가 조금 뭐 이렇게 불편할까봐 좀 과하게 커트를 많이 해요. 자네가 네. 나한테 네. 어머니 제 미자가 원래 성격이 어때요? 그래서 내가 한숨질해 내가 그랬어. 난리가 났잖아. 오빠한테 말을 그렇게 한다고. 근데 한 번 붙으면 두 분 다 좀 이렇게 캐릭터가 좀 세니까 이게 좀 접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저는 가운데서 잘못한 건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죄송합니다 하고 사과 드려라. 뭐 그러고 이제 중재를 좀 많이 했죠. 야, 지금 저 장면을 보시면 시청자분들이 아유 남편 김태현 씨가 중간에서 얼마나 고생할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처신을 잘하는 건가요, 최명기 원장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이제 두 사람이 싸울 때 보통은 막 나도 같이 끼어들어서 큰 목소리를 내면서 싸움을 말려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싸움은 계속 커집니다. 왜냐하게 되면은 한번 그 달아오른 어떤 그 화난 공기가 가라앉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구 하나는 김을 빼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은 싸우고 있고 한 사람이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럼 갑자기 아무 얘기 안 하는 사람 탁 쳐다보면서 싸움이 멈춥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조금 더 나은 방법은 자신의 책임이 아니지만 이 모든 상황이 자신의 책임인 것처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다 보면은 나중에 두 사람 다 죄송합니다 얘기한 사람을 얼굴을 봐서 싸움을 멈추게 됩니다. 야, 그것도 생활의 지혜 같기도 해. 지금 그걸 김태현 씨가 실천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미자 씨의 모습 보면 안지준 기자님 참 세상 밝은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알콩달콩 원래부터 그런 성격인 줄 알았는데 들리는 얘기로는 결혼 전에는 180도 다른 모습이었다 이런 얘기도 있어요. 네, 배우인 두 부모의 DNA를 물려받았고 2009년에 공채 개그맨으로 데뷔를 했거든요. 그럼 당연히 웃음이 많고 누군가를 즐겁게 해주는 거에 익숙할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요. 정작 이 개그맨이 된 후에 공황장애를 겪을 정도로 우울증을 겪을 정도로 어머. 왕따를 심하게 당했다는 겁니다. 세상에. 이걸 본인이 지난해 한 방송에 직접 고백한 적이 있는데요. 네. 그때 이 아버지가 장광 씨가 K사 성우 출신이어서 백으로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미자 씨는 M사 공채 출신이거든요. 전혀 다를 수 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왔고 세상에. 미자 씨 성격이 근데 적극적으로 나서서 이걸 해명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속으로 계속 사겨왔다는 겁니다. 결국은 그만두고 나서 2, 3년 동안 밖에 나오지 않을 정도로 심한 우울감을 겪었는데 세상에. 당시 동료 개그우먼인 박나래 씨가 많은 조언을 줘서 잘 견뎌왔고 지금의 이런 밝은 미제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세상에 다행이에요. 지금에 와서라도 이렇게 밝은 모습 많은 분들에게 팬분들에게 보여주니 얼마나 또 다행입니까? 앞으로도 더 그 밝은 모습 더 한층 밝아지길 기대를 해볼게요. 그런가 하면 다음으로 만나볼 이 부부가 사는 법. 어떤 커플인지 궁금해집니다. 양지민 변호사님. 네, 바로 김국진 씨와 강수지 씨 오호. 커플인데요. 두 분은 예능 동반 출연으로 인연을 맺게 돼서 2016년에 이제 공개 연애를 시작하고 2018년에 이제 결혼을 하게 되셨죠. 네. 그 이후에 이제 강수지 씨가 김국진 씨에 대한 그 마음을 많이 이제 인터뷰를 통해서 밝혔는데 결혼하니까 내 편이 하나 더 생긴 느낌이다. 동반자가 있으니 안심되고 너무 좋다라면서 만족감을 드러내기도 했고요. 그리고 워낙 이제 김국진 씨가 평소에 표현을 많이 해주시는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강수지 씨한테 조금 오그라들긴 하는데 넌 내가 낳은 아이 같아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다고 해요. 근데 네. 강수지 씨가 이제 본인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얼마나 이제 속 깊은 마음인지를 알다 보니까 너무 고맙고 이런 김국진 씨를 사랑한다라는 이제 마음을 많이 밝혔습니다. 세상에 진짜. 그때 두 사람이 진짜 러브라인 그렸다는 소식 들고 많은 분들이 놀라면서도 막 축하를 많이 했는데 조금은 늦게 만난 두 사람 사실 변화가 두려웠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참 두 사람이 인연은 인연이었나 봐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거의 혼자 살려고 했었잖아요. 나? 네. 그래서 가족이 생기니까 어때요? 좋지. 때로는 책임감이라는 게 좋기도 하더라고. 그래서 결혼해서 더 좋은 것 같아요. 야, 이거 이렇게 좋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엄청 안정된 느낌? 맨날 집에 가면 대화 시간이 30분에서 1시간씩은 맨날 대화하잖아. 대화한다기보다는
강수지의 이야기를 내가 듣는 거지. 근데 그 이야기가 네. 지루하면 못 듣잖아. 되게 웃긴 게 지루한 적이 없어. 진짜. 최진봉 교수님. 예. 빨불줄 막 그런 느낌이에요, 뭐예요?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전문가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김국진 씨는 정말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요? 커뮤니케이션을. 그러니까 지루해도 지루하다고 얘기하면 안 돼요. 야. 그리고요. 들어주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뭘 말을 하려고 하지 마. 제가 늘 말씀드려요. 남자분들 중에 특히 이제 좀 연세가 되시는 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조언이 뭐냐면 그냥 들어주고 세 마디만 하면 돼요. 뭐요? 헐, 대박, 리액션! 진짜? 이 세 가지 리액션이에요. 리액션만 잘하면 100점입니다. 그러면요 혼자 얘기하시고도 좋아하세요. 반찬이 달라집니다. 야. 근데 이제 김국진도 그걸 잘 실천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듣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대화법이거든요. 듣는 걸 잘하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얻을 수 있다. 꼭 기억하시고 이렇게 실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김국진 씨가 얼마나 저거 듣는 걸 잘하냐면 네. 그리고 강수지 씨를 위해서 본인을 제가 희생한다고 표현까지 안 쓰겠습니다. 표현하냐면요 강화도를 간 적이 있었대요. 네. 근데 강화도를 왜 갔냐고 이제 아마 방송에서 물어봤더니 강수지 씨가 가고 싶어서 갔다는 거예요. 어머. 근데 강화도를 갔는데 오전에 가서 오후까지 있었는데요. 밥 먹는 걸 잊어버렸대요. 이유가 뭐냐 왜요? 그랬더니 보고만 있어도 진짜. 저는 배 고플 것 같은데 네. 오전부터 오후까지. 그러니까 진짜. 오전부터 오후까지 데이트를 쭉 했는데 배가 안 고파서 결국 집에 와서 밥을 먹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야 김국지 씨는 정말 강수지 씨를 보는 것만으로도 행복하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니 시청자분들 조금 있으면 저녁 시간인데 지금 소화불량 생겨 진짜. 네, 아, 농담입니다. 정말 이렇게 사랑꾼 김국진 씨 이미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 근데 최명규 원장님,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사귈 때 많은 분들이 응원도 많이 해줬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걱정을 덜어내고 진짜 안정된 모습 보니까 많은 분들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네, 더군다나 두 사람이 같은 이제 취미를 즐기시면서 더 사이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요? 근데 김국진 씨가 워낙에 골프를 좋아하시잖아요. 어. 근데 강수지 씨도 이제 김국진 씨를 갖다 보면서 이제 배우면서 골프를 치고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도 이 배운다는 게 장점과 단점이 있거든요. 뭘까요? 장점, 배우면서 계속 칭찬하면은 아하. 마치 실력도 늘고 제자가 된 것처럼 사이가 좋고요. 네. 배우면서 계속 야단치면은 어머. 점점 더 사이가 나빠져서 부부 사이의 운전을 배우면은 굉장히 커다란 위기가 닥친다고 하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런데 김국진 씨는 항상 잘한다, 잘 친다, 지금처럼 하면 된다. 와. 계속 칭찬만 해주기 때문에 네. 골프를 칠 때마다 두 분의 사이가 더 좋아지고 있답니다. 세상에 이 사랑꾼 김국진 씨를 지금도 늘 이렇게 웃게 만드는, 입이 귀에 걸리게 만드는 강수지 씨. 사실 뭐 굳이 나이를 밝혀지지 않아도 됩니다만 50대 후반의 나이도 참 지금도 청순한 이미지 그대로잖아요. 그런데 이 전성기 때는 어땠을까요? 대박 사건입니다.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처럼 나에게 웃으면서 올 것 같아. 하늘이여 도와줄 수 없다면 나를 데려가줘. 우리는 스치고 지나가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른 채 살아가야지. 아무런 상관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별이란 없을 테니까. 야, 근데 진짜 안진용 기자님 과장이 아니라 강수지 씨 노래는 지금 들어도 정말 좋아요. 진짜 감미롭습니다. 굉장히 세련된 느낌에다가 청순함이 더해졌죠. 그런데 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청순 이미지가 강수지 씨인 반면 네. 또 동시대를 살아온 이 엄정화 씨 하면 섹시 이미지의 대표 주자인데 아하. 그중에서 대표곡이 초대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아하. 그런데 중요한 건 이 박진영 씨가 만든 초대를 원래는 엄정화 씨가 아니라 강수지 씨에게 먼저 갔다는 거죠. 진짜요? 네, 강수지 씨가 얘기를 하긴 이 청순한 이미지를 섹시하게 바꿔보려고 한 것 같다. 처음에는 본인도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막상 멜로디를 따라 부르는데 한 소절도 못 부르겠다는 겁니다. 어머. 이 노래 가사를 보면은요. 오늘을 기다렸어 이런 밤이 오기를 아슬아슬 아찔하게 이런 가사가 있거든요. 기존의 청순한 이미지의 강수지 씨가 부르기에는 뭔가 괴리감이 느껴지는데 세상에. 여기에 sek시한 춤까지 춰야 된다고 하니까 결국은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적임자인 엄정화 씨한테 가게 된 거였죠. 어머 세상에 아우 이제 이런 또 뒷얘기를 들으니까 더더욱 강수지 씨에 대한 팬심이 두터워지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모르긴 몰라도요. 김국진 씨 입장에서는 강수지 씨가 어떤 모습을 보일지라도 늘 하트가 뿅뿅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 해봅니다. 앞으로 두 분 행복한 모습 기대해 볼게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살펴볼 이 부부가 사는 법! 그 스타 부부들은 누굴까요? 영상으로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박을 녹이는 감성 발라더이자 미모의 셋 어머니십니다. 우리 드림소울 송이 어머니 가수 별씨 모시겠습니다. 별아. 비가 길어진 어느 날이면 아마 난 그대를 다시 생각하겠죠. 정말 오랜만에 제가 새 얼마만이에요? 14년 만에 14년 만에. 남편이 좀 내조 좀 했어요? 외조 좀 해줬어요? 일단 예, 많이 투자를 해줬고요. 실질적인 투자를 해줬고요. 네, 거기 대박이에요. 와 대박. 안지윤 기자님 시청자분들이 와 가수 별 진짜 오랜만에 본다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네, 올해 데뷔 20주년이었습니다. 어머. 그래서 이걸 기념하기 위해서 무려 14년 만에 정규 앨범을 내게 된 건데 방금 보신 영상은 하하 씨가 MC를 맡고 있는 이 고딩 원빠입니다. 여기에 별 씨가 출연을 했는데 또 다른 MC인 박미선 씨가 물어본 거죠. 네. 남편이 외조 좀 해줬냐 하니까 실질적인 투자를 많이 해줬다 하는데 이 하하 씨의 표정을 보면은 어느 정도 느껴지거든요. 원래 이 치료를 보면은요,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있지만 최고의 치료는 금융 치료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 하하 씨가 확실히 그거를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양지민 변호사님 하하 씨와 별 씨의 결혼 소식 들은 게 뭐 제 기억에는 그냥 엊그제 같은데 혹시 슬아의 자제분은 어떻게 돼요? 무려 3명이나 어머. 있습니다. 3남매를 두고 있는데요. 네. 하드림, 하소울, 하송남매고요. 나이는요 11살, 7살, 5살입니다. 저도 야. 별 씨가 이제 첫째 임신해가지고 출산했다 이런 소식 그러니까요. 들은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11살이 됐더라고요. 네. 하하 씨가 특히나 아들 바보, 딸 바보인데요. 첫째 하드림 군은 왜 사람들이 아빠한테 노래를 하지 말라고 하냐, 노래를 이렇게나 잘하는데 라고 맞아요. 칭찬을 잘해요, 해줘서 진짜, 하하 씨. 하하 씨가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펑펑 아이고. 쏟았다고 하고요. 그리고 막내딸 하송양은요. 하하 씨가 이제 퇴근하고 문을 이렇게 딱 열고 들어오면 왕자님 하면서 이제 가서 와 안고 이렇게 등을 토닥토닥 해준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하하 씨가 아들 바보, 딸 바보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세상에. 그런데 이제 막내가 딸이래요. 막내딸. 그런데 세상에 막내딸이면 지금 몇 살이에요? 5살이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그 나이잖아요. 근데 세상에 지난해 이들 부부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면서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그 별 씨가 지난해 9월에 자신의 SNS 글을 올렸는데 말씀하신 막내딸 송이 양에게 병이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안타까운 사연으로 글이 올라왔는데 그 아픈 게 뭐냐면 길랭바레라고 하는 별명인데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들어봤어요. 희귀병이에요. 그래서 낯선 병명이고 희귀병인데 밤마다 그 엄마 별이 그렇게 기도했대요. 아기 대신 내가 좀 아프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부모는 다 그럴 거예요. 네, 다 그렇죠. 저도 뭐 제 아이가 4살 때 아파가지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저도 그런 기도를 했거든요. 그랬구나. 동일한 기도를 할 수밖에 세상에. 없는데 엄마나 아빠 입장에는 당연히 그런 기도를 할 거예요. 그 옆에 아이 손잡고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렇게 아팠던 아이를 열심히 간호했는데 이게 아프면요 아이가 5살짜리인데 팔다리에 통증이 오고요 잘 걷지 못하는 상황까지 간 거예요. 세상에.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습니까? 매일매일 정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네. 그런데 정말 다행히도 네. 그 아이가 11월에 회복됐다라는 글을 올렸어요. 너무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스스로 앉을 수도 있고 서 있을 수도 있고 이런 활동을 하는 것조차도 힘들었었는데 그게 가능해졌다라고 하면서 좋은 소식을 전해줘서 너무 마음이 그러니까요. 따뜻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너무 다행이에요. 감사합니다. 정말로 감사해요. 그런데 결혼 11년 차래요. 하하 씨와 별 씨. 그런데 두 사람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두 사람의 그 11년 전
풋풋했던 모습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포즈를 해야지. 나랑 결혼해줘. 내 마지막 사랑이 되어줘. I know you boy 나를 보고 있는 네 눈빛 좀 너무 뜨거워. 아, 참 멋지게 프로포즈 했네요. 그런데 양지민 변호사님, 그러면 두 사람은 지금도 11년 차인데 매일매일 저렇게 막 집안에 깨가 막 널릴 정도로 깨가 쏟아져요, 그러면? 근데 하하 씨가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가족이 점점 늘어나니까 이제는 내가 집에서 유일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이 화장실밖에 없다. 그래서 화장실에서 한 번은 와인을 마시다가 만취할 때까지 마신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별 씨는 또 옆에서 들으면서 아, 뭔가 좀 오래 안 나오고 화장실에 있더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는데요. 네. 3남매 아빠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인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하하 씨가 저렇게 정말로 사랑, 별 씨를 11년 전에 저렇게 프로포즈한 모습을 봤는데 그러면 그 별 씨를 지금 있게 해준 장인 장모님한테 감사할 것 같은데요, 안진영 기자님. 네, 그래서 사실 하하 씨는 평소에 너스레를 잘 떠는 연예인으로 유명한데 장인 장모한테도 그럴까 궁금해지잖아요. 네. 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하루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딱 집에 들어가서 TV를 보는 장모님한테 지금 이러실 때가 아니다. 사이가 왔는데 빨리 가서 술상 봐달라라고 얘기를 했는 거예요. 네. 처음에는 장모님이 황당해 하시다가 결국은 웃으면서 술상을 봐주셨다고 하는데 네. 이 행동 사실 속 깊은 부분이 있습니다. 왜요? 장인어른이 10년 정도 투병하시다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는데 하하가 일부러 장모님한테 응석을 아이고, 부린 거죠. 세상에. 하하 씨가 밝힌 바에 따르면요, 장인어른의 성격이 자신과 많이 비슷했다고 하고요. 별 씨조차 과거 연애 시절 하하 씨 모습에서 아빠의 모습을 많이 봤다라고 얘기한 적이 있는데 네. 이를 알고 있는 하하 씨였기에 정작 그 장모님 봐주신 술상을 받아서 안주를 딱 먹는데 눈물이 핑 돌았다고 합니다. 사위는 100년 손님이라고는 하지만 하하 씨의 이런 모습은 참 100년 아들 같은 모습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네요. 이 부부의 앞으로의 모습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 정류장인데 버스는 안 타고 이 여성 지금 뭐 하는 걸까요? 양지민 변호사님. 네, 하는 행동이 굉장히 수상하기도 한데 굉장히 뻔뻔하기도 합니다. 아하. 무슨 행동을 했는지는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아하, 영상 있어요, 네. 네, 영상을 보시면요. 정류장으로 버스가 들어오니까 승객이 하나 둘씩 버스에 올라타는 모습입니다. 내부에 CCTV가 있는데요. 저렇게 밖을 보니까 정류장에 있던 한 여성이 정차 중인 버스 입구가 아니라 뒤쪽으로 가더니 보이시죠? 발을 쓱 밀어 넣습니다. 바퀴에 발을 밀어 넣고 출발을 기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네. 그런데 출발 직전에 이 모습을 기사님께서 보시고 저렇게 내려가니까 저 여성이 화들짝 놀라서 발을 뺍니다. 아니, 혹시 최진봉 교수님. 예. 저 뒷바퀴쯤에 혹시 5,000원짜리 떨어져 있어서 발로 슬쩍 밟은 거예요? 왜 발을 넣은 거예요, 지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돈과 무관한 상태고요. 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이상하잖아요. 저분이 버스가 출발하기 전에 왜 뒷바퀴에다 발을 집어넣습니까? 네. 운전기사가 뒤로 이제 볼 수 있는 그 유리가 있잖아요. 아, 그렇죠. 거울로 보고, 네. 백미러로 보고서 이상한 거예요. 출발할 때다 보는데 어면 여성이 발을 집어넣고 바퀴 앞에 있으니까 출발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네. 저 바퀴가 저 사람의 발을 그냥 지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네요. 그래서 놀래서 지금 내려서 여성적으로 갔더니 네. 그 여성이 빨리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군요, 세상에. 당시 현장에 있던 버스 운전 기사님의 얘기도 자세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찔하죠. 제가 처음 겪는 일이라 갖고 진짜 가슴이 막 뛰고 그랬어요. 그래서 참 당황했죠. 그 당시는 사람이 앞으로만 타고 뒤로 내리는 손님이 없었어요. 그 출발점이라 갖고 다행히 그래도 발견을 해갖고 사고는 면했는데 이런 일은 다시 벌어지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요, 세상에 버스 기사님 입장에서는 얼마나 진짜 진땀을 흘리셨겠어요, 순간. 그런데 이수정 교수님, 네. 왠지 이 장면 뭔가 익숙한 장면 같아요, 우리한테요. 네, 뭐 이게 사실은 어디선가 본 것 같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제 조금 전의 장면은 지난달 27일 경기 수원역 인근에서 일어난 사건이고요. 네.
비슷한 사건이 지난해 경기도 용인의 버스 정류장에서도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상습적으로 뭔가 지금 비슷한 일을 계속 저지르는 한 명이든 여러 명이든 존재하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결국에는 이제 교통사고가 나겠죠. 아하. 그러면 이들은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사고에 따른 보험금과 피해 보상금을 노리고 지금 이런 수법이 유행을 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이야, 어쩐지 딱 이게 용인 때 그 모습도 보니까 정말 이게 딱 겹쳐지는 거예요. 익숙한 장면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양준 변호사님, 저 버스 기사님이 진짜 출발 전에 저 거울로 뒷바퀴 상황 안 봤다면 순간 그냥 하루아침에 가해자로 몰리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 여성이 예상했던 시나리오는 버스가 그대로 출발하면서 본인이 발을 다친 척을 하고 그렇게 되면은 아무래도 내가 치료비라든지 보험금, 합의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다가 적발되면 사기죄나 강요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요. 내가 그래도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뭐 보험금을 수령한 거 아니니까 난 처벌받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는데 사기죄의 경우에는 사기 미수도 처벌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량의 차이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처벌 가능성이 충분히 있고요. 그리고 보험 사기의 경우에는 또 가중돼서 처벌받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이거요. 보시는 분들, 뉴스파이터 보시는 분들 중엔 그런 마음 잡수신 분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 이제 이런 게 영상이 막 떠돌면 혹시라도 모방범죄 나올까 봐 걱정되는데 절대 그런 생각 하지 마세요. 왜? 이 어느 장소도 요즘 다 CCTV 있기 때문에 다 꼬리가 밟히게 되어 있으니까 꿈도 꾸지 말길 바랍니다. 저런 행동은요. 잠깐만요. 양님 변호사님, 혹시 어디 뭐 냄새 안 나나요? 혹시 뭐 냄새 안 납니까? 네, 추운 러시아에서도 봄은 오는 것 같은데요. 아하. 봄이 오는 냄새를 맡아주신 것 같아요. 네. 영상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보시면요, 이게 무슨 일인가 생각하실 텐데 네. 동그랗게 원을 그린 인파들 사이로 거대한 모닥불이 저렇게 피어오르고요. 겨울이 끝나는 걸 기념하는 축제가 시작된 겁니다. 네. 뭐 불행과 슬픔이라든지 이런 근심이 담긴 쪽지를 넣고 저렇게 불을 태워서 모든 걸 날려보낸다라는 의미를 둔다고 합니다. 와, 세상에 눈부신 하얀 설경과 저 모닥불이 하긴 좀 큽니다만 어쨌든 잘 좀 조화가 된다는 생각도 들어요, 최진명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저게 마슬레니차 축제라는 것이에요. 근데 이게 동슬라브족의 전통 행사라고 하는데 매년 2월에 열리고요. 와. 허수아비가 지금 잘 화면은 안 보이는데 저 태우는 내용지에 허수아비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인형 모양으로 허수아비가 들어있는데 거기에다가 본인들이 뭐 불행, 슬픔, 근심 이런 거 있잖아요. 네. 다 적어서 거기에 허수아비에 붙여놓고 불에 태워버리는 거예요. 아하. 그래서 이제 다 잊어버리고 네. 좀 밝은 봄을 맞이하면서 밝은 마음으로 살아가자. 네. 그런 축제 하이라이트라고 합니다. 근데 최명견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 뭔가를 태우는 거 있잖아요. 우리도 뭐 대보름날 뭐 태웁니다만 볏짚도 태우고 근데 달집도 태우고 근데 왜 이 태운다는 의미에 이거는 동서양을 막론하고 뭔가 거기에 뭐 기원하는 그런 의미를 좀 담을까요? 그게 이제 부활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에 한 번 네. 다시 부활한다는 새가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불이 일종의 모든 거를 갖다 없애고 나서 재에서 모든 게 이제 다시 부활하기 때문에 네. 그거를 갖다 의미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 축제에 참가했던 분들은 또 어떤 느낌이었을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Я бы сожгла очень серьезную болезнь, которая меня, к сожалению, посетила, но, слава богу, она покинула меня уже в этом году, но я бы ее сожгла еще раз с большим удовольствием. Это что-то незабываемое. Мне очень нравится, и это такая атмосфера. Здравствуйте. Непередаваемая атмосфера, и здесь очень здорово, и мне нравится. 평생 잊을 수 없는 기억 같아요.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